이 28장의 마지막 단원인 이 홀 효과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19세기에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다고 하는 이 에드윈 홀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효과에서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응용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의 우리가 상식으로 반도체 물질 하면은 전기전도도가 매우 나쁜 그런 실리콘 같은 데다가 불순물을 조금만 집어넣으면은 그럼 전기전도도가 확 커지죠. 그런데 이제 불순물을 뭘 넣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전기 전도성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두 가지 팩터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 캐리어라고, 운반자라 그러죠. 여기 전하 운반자라는 말로 쓰는데,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타입 중에 하나는 N이고 하나는 P,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N이냐 P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홀 효과를 이제 이용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홀 효과는 뭐냐면, 이제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지 어떤 이제 도선이 있는 거죠. 도선을 가능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난 어떤 판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현상을 이제 기술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께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면적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단면적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판의 폭과 두께까지도 이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전류는 단면적이 크면은 전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적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시료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전류를 흘려요. 그리고 전류 흘린 상태에서 자기장을 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전자가 자기장에서 휠 거 아니에요. 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전하를 가진 입자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걸어주면은 우리가 두 힘의 이제 표형 상태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이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가 돼서 서로 상쇄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전기장도 필요하고 자기장도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시킨 전하, 전자 같은 전하를 휘지 않고 똑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전기장에 의한 힘과 자기장에 의한 힘이 비기도록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이 세기와 방향을 조절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기장만 걸어줘요. 자기장만 걸어주고 전류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전기장이 발생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힘이 비겨서 이 캐리어가 그냥 똑바로 진행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유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공간 내에서 자기장을 가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바로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냐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드립 필러시티 VD를 갖고 흐른다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배웠죠. 그리고 자기장은 지금 이게 X표 한다는 얘기는 이 면에서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자라는 전하가 있고, 그 전하량은 마이너스의 2예요. 그리고 전자는 여기서 보듯이 드립 필러시티를 가지고서
이제 이동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자기장 벡터를 벡터 곱을 하면 그러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에 가해지는 로렌츠 힘의 그 이제 크기와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을 볼 것 같으면은 VD 벡터가 이렇게 되고 B 벡터는 이 지면의 위에서 아래로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VD 벡터에서 B 벡터로 오른나사를 돌리면은 오른나사는 이제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B 벡터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제 나사가 빠져나오죠. 나사가 빠져나와요. 나사가 빠져나오니까 이제 이쪽 방향이 돼요. 이쪽 방향이 빠져나온 방향이 되는데, 근데 실제 힘의 방향은 요 마이너스가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이제 요까지만 계산하면은 요까지만 계산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이 평면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맞는데, 거기다가 전자의 전하를 곱할 때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서 힘의 방향은 이 윗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이 윗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는 이렇게 이제 원운동 하듯이 휘어가면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쪽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전자들이 많이 쌓여서 이쪽 가운데 뻥 뚫린 길로 가기보다는 전자들이 여기에 쌓여서 이쪽 사이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자기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물질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그 중에 마이너스가 이쪽 사이드에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는 반대로 플러스가 많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똑같았는데 마이너스가 이쪽에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이쪽은 그만큼의 플러스가 또 많이 쌓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죠. 이렇게 전기장이 생겨서 이걸 갖다가 E하고 H 이렇게 써요. 그래서 H는 이제 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홀 효과에 의한 전기장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제 이게 휘어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이드에 쌓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가 쌓이게 돼서 반대편은 플러스가 쌓이게 돼서 전기장이 플러스 아래쪽에 플러스에서 위쪽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홀 일렉트릭 필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캐리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장의 영향도 받지만은 전기장의 영향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에 플러스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기장이 이쪽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힘이 합치는 거예요. 자기장 쪽으로 끌리는 힘과 자기장에 의해서 원운동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위쪽으로 향하는 힘과 이 전기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서로 비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장에 의한 힘은 요 Q는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Q는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이제 그 전하가 한쪽 사이드로 쌓이면서 생기는 이제 유도된 전기장. 이 바로 이제 전기장에 의해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이 전자가 받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 자기장에 관한 거는 이제 Q의 V 곱하기 B인데 이 V와 B는 서로 수직하죠. V는 이렇게 가고 B는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니까 수직이니까 그 크기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은 자기장에 의한 힘은 윗방향이 되고 전기장에 의한 힘은 아랫방향이 되니까 서로 정반대가 돼서 결국은 서로 상쇄해버리죠.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은 결국은 로렌츠 힘은 0이 돼서 결국은 힘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캐리어들은 그냥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쭉 통과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홀 이펙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도달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로렌츠의 힘에서 서로 이제 힘이 비기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용하면은 요 전기장의 크기가 나타나죠. 요 전기장의 크기는 바로 뭐냐면 자기장의 크기 곱하기 전자의 드립 벨로시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위차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전기장이 이 방향도 균일하고 크기도 균일하다라고 우리가 요 내부에서 요 물질 내부에서 크기와 방향이 균일하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장 곱하기 요 폭, 전류가 통과하는 요 폭을 갖다 D라 그러면은 요 전기장 곱하기 폭 하면 바로 요 둘 사이에 전위차가 나오죠. 그걸 갖다 이제 홀 볼티지라 그래요. 이건 이제 전압이니까 홀 볼티지는 홀 전기장 곱하기 요 시료의 폭 D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전류는 우리가 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료에 전기장을 가해줌으로써 우리가 전류는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전류 단원 26장인가에서 I는 그 물질 내에 있는 그 캐리어 뭐 전자겠죠. 여기서는 전자의 밀도 곱하기 캐리어의 전하량, 즉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그 전자의 드립 벨로시티 하면은 전류가 나왔어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이 드립 벨로시티를 구해내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홀 볼티지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구해 보면은 홀 볼티지가 VD 곱하기 BD였으니까 그런데 VD는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BD 하면 바로 홀 볼티지, 즉 전류가 흘러가는 물질 이제 판상형 물질의 이 그 폭 양단에 걸리는 전위차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 자기장이 커지거나 이 전류가 커지면은 그 둘 사이의 전위차가 커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이제 두께를 얘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두께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그거는 지금 아까 이제 그 시료가 이런 판상형이었는데 이 폭이 이제 D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thickness가 이제 요거 갖다 이제 T라 그러면은 요 폭 곱하기 두께 하면 바로 단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A라고 하는 양은 바로 폭 D 곱하기 두께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T 곱하기 D를 넣으면은 이 D하고 D가 상쇄가 되니까 T가 남죠. 그죠? 그래서 NQT 이렇게 되고 IB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NQ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따로 띄어서 이제 우리가 홀 계수라 그래요. NQ라고 하는 거. 그래서 NQ분의 1을 갖다가 홀 계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NQ분의 1이 홀 계수니까 이제 여기 분자의 홀 계수 RH가 되고, 그리고 이제 IB 나누기 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시료에 가한 다음에 그 시료의 그 폭의 양단 간에 걸리는 전위차를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요 홀 계수를 알 수 있고, 요 홀 계수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 캐리어의 밀도를 알 수 있죠. 캐리어의 밀도.
예를 들어서 뭐 구리 하면은 구리에 뭐 예를 들어서 단위체적당 이만큼의 캐리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하가 우리가 이제 전자하면 이제 무조건 마이너스만 나온다. 전자의 전하량은 아까도 이제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도체에서 보니까 플러스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하의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이제 그런 캐리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자라고 하지 않고 캐리어라고 얘기를 붙여요. 왜냐하면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띈 것처럼 행동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벌어지니까. 그래서 요 홀 개수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거는 그 플러스 성질을 띤 어떤 캐리어가 이제 그 전도성을 지배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요 Q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다시 말해서 홀 개수가 마이너스로 관측이 되면은 지금 이 반도체에서는 캐리어가 전자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자기장을 걸어준 상태에서 그 시료폭 양단에 걸리는 요 홀 전압을 측정할 수 있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요 T 시료의 두께 알죠. 재면 되죠. 자기장 얼마 걸었는지 재면 되죠. 그다음에 전류 얼마 흘렸는지 알면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 알고 이제 모르는 건 RH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RH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RH가 플러스 값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값도 가진다. 이제 그런 거죠. 전자 같으면 마이너스고 그래서 사실은 전자만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불순물 도핑함에 따라서 그것이 N타입이 되느냐 P타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불순물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전기전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가 발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구리에서의 뭐 홀 효과를 이제 측정한다 했을 때 뭐 전류가 지금 이제 5A를 이제 가했고 그리고 자기장이 1.2 테슬라 MKS 단위니까 1.2 그냥 집어넣어 주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가우스 단위로 하면 만 가우스가 1테슬라니까 만약에 내가 100가우스 했다 그러면은 100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만분의 100을 집어넣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자기장은 1.2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전류는 5A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알려진 값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은 구리는 캐리어가 전자라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구리 이제 특별히 반도체 어떤 특정한 반도체에서 이제 부호가 플러스인 다시 말해서 여기 Q가 이제 플러스를 가지는 어떤 특정한 어떤 물질이 이제 나오는 것이지 대부분의 물질에서 전기 전도성을 지배하는 건 전자이기 때문에 이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제 뭐 두께 넣고 이제 전자의 전하량 크기만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0.44 마이크로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보다도 작죠. 100만 분의 1볼트보다 작은 저런 값이 나오는데 저 정도면 측정이 가능하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저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제 측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이 전자만이 이 전하 운반자가 아니라 또 다른 타입이 발견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전하가 마치 움직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전하 운반자가 있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홀이라고 불렀어요. 이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서의 요 H는 이 홀의 이름을 딴 거예요. 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그 홀 전압 할 때 홀 계수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이건 이제 홀이에요. HALL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다음에 홀 이펙트도 물론 당연히 HALL이죠. 홀 이펙트 뭐 홀 전압 홀 전기장 할 때는 다 이제 이 홀이고 이 전압 운반자가 일렉트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마치 이 양전하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띤 전하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그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그 전하 운반자를 갖다가 이제 홀이라 그랬어요. 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은 뭐냐? 지금 여기서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이 전자의 경우에는 전류가 이쪽 오른쪽으로 흐르면은 전자는 반대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전자의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이쪽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로렌츠 폴스를 자기력을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2의 VD 곱하기 B를 계산했더니 이 힘의 방향은 윗방향이더라. 그래서 전자들이 이쪽에 쌓이니까는 이제 반대쪽에는 플러스가 쌓여서 홀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전위차를 재는데 이쪽을 갖다가 이제 높은 쪽으로 한 거예요. 이쪽을 이제 높은 쪽으로 하고 낮은 쪽으로 했더니 근데 이쪽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홀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홀 개수가 결국 이제 마이너스 값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명을 하는 거죠. 아까 뒤에서 봤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홀 전압이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요쪽도 마이너스인데 뭐 두께, 전류, 자기장 이런 거 다 마이너스라는 값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홀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전하량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전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그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부호까지를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홀전압을 재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전자가 전하 운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물질을 바꿨어요. 다른 물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이제 뭐 반도체 상식이 좀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를 갖다 이제 N타입이라 그러죠. N타입 반도체라 그러고 이런 걸 갖다 이제 P타입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질을 바꿨어요. 물질을 바꿔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그 실리콘을 예를 든다면은 뭐 5족 원소를 도핑해서 생기는 현상은 마치 전자가 전하 운반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뭐 실리콘에다가 3족 원소인 보론을 집어넣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었더니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요 홀 전압이 극성이 반대가 되더라. 아까 이제 N타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걸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P타입의 경우는 플러스 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이 플러스 전기를 가진 입자가
드립 빌러시티가 이쪽 방향으로, 즉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요 플러스 전기를 가진 이제 그런 전하 운반자를 홀이라고 한다. HOLE. 그렇게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드립 필러시티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전기니까 이제는 이제 Q죠. 그죠? Q. 이제 플러스 Q예요. 이제 부호는 플러스예요. 다음에 VD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건데, VD는 이제 이쪽 전류와 같은 방향이에요. B는 들어가요. 그러면 VD 쪽에서 이 들어가는 전류 쪽으로 나사를 돌리면 나사는 이렇게 돌죠.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렇게 되면은 받는 힘은 윗방향으로 받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요 플러스가 윗방향으로 가니까는 이제 플러스가 이쪽에 쌓이죠. 그럼 반대로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되죠. 앞에서의 전기장과 반대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고, 이쪽을 높은 쪽에 대고 이쪽을 낮은 쪽에 됐으니까는 이때는 플러스 값에 이 홀 전압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홀 전압의 부호를 따져서 그 캐리어, 즉 전하 운반자가 이 전자냐 아니면 홀이냐 이런 거를 이제 판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종류의 반도체를 이제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